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6월 8일 목요일 이제 증시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이제 강세 섹터는요, 미용기기 섹터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섹터가 있었습니다. 관련주도 흐름 한 번씩 같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댐이 붕괴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최근에 이제 다시 전쟁이 또 심화되고 있다, 이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댐이 붕괴되고, 이로 인한 이제 식량난이 또 찾아온다, 이런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관련된 종목들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스코 인터와 이제 인탑스, 이건 뭐 제 관심주인데요. 제 관심주 중에 오늘 포스코 인터와 인탑스가 이제 갑자기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들도 이제 어떤 이슈가 있어서 움직이는지 그 부분 보고, 그리고 전략 잡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문자 신청은 010-3886-1564인데요. 여기에 이제 문자 신청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문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용기기 쪽 한번 볼까요? 이제 미용기기 종목들이 뭐 꽤 많이 있는데, 일단 뭐 루닛하고 뷰노는 여러분들 주가가 너무 잘 가가지고 아실 거예요. 루닛, 뷰노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붙은 거죠. 의료기기에 인공지능이 이제 붙어서 주가가 이제 계속 이제 급등이 나온 건데, 근데 꼭 인공지능이 붙지 않더라도 최근 들어서 이 미용기기 쪽이 또 막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기기 하면은 뭐 메디톡스, 그리고 이제 클래시스, 전체적으로 다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죠. 이제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꾸역꾸역 추세를 따라서 이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클래시스. 그리고 이제 루트로닉, 루트로닉도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파마 리서치, 뭐 이런 등등의 종목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용기기 쪽이 갑자기 부각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일단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이제 미용에 관심이 다시 커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피부과 수입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과가 수입이 증가하니까 이제 결국엔 장비 도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이제 막 성형외과 가가지고 코도 고치고 이제 쌍꺼풀 수술도 하고, 뭐 이제 심하신 분들은 이제 얼굴 윤곽 수술도 하고 뭐 리프팅 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피부과 시술이 이제 훨씬 더 성형외과보다 인기가 많죠. 뭐 그건 이미 몇 년 된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해외 수출까지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피부과에 찾아오는 비율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장비를 살려면 장비가 꽤 비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리프팅 기계나 레이저 시술하는 기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피부과 가면. 그 장비가 상당히 가격이 많은데, 그 장비 값을 뽑는데 1년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피부과에서 장사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장비 도입 비용이 이제 1년 안에 회수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과가 상당히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피부과에 딱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이 정해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보톡스를 맞으러 간다, 뭐 나는 필러를 맞으러 간다, 아니면 나는 이제 뭐 리프팅, 레이저 시술하러 간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톡스 필러와 그 다음에 레이저 시술과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환자 얼굴을 보고 딱 조합을 해가지고 딱딱딱 해가지고요, 포괄적으로 이제 안티에이징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피부과에서. 이제 피부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미용기기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용기기는 계속해서 신제품이란 걸 만들잖아요. 뭐 조금 더 기능이 좋아진 신제품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기계값을 올리죠. 기계값을 올려도 잘 팔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용기기 시장 자체가 2021년에 이제 27억 달러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27억 달러인데 지금 2030년이 되면 63억 달러 시장으로 간대요. 그래서 10년이 좀 안 돼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시장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미용기기 쪽은 또 국내 업체들도 잘 만들거든요. 결국에는 국내 업체들이 또 글로벌적인 경쟁력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전부 다 이제 주가에 녹아들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야 되나요? 라는 부분에서, 이제 사는 거는
이미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는 거는 뭐 나중에 조정받으면 뭐 그때 가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제 다른 섹터를 보는 게 어차피 돈 벌 수 있는 섹터는 찾아보면 많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참고하시고 혹시나 나중에 이런 이제 업체들이 시세가 다해서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좀 많이 빠지면 분명히 실적이나 성장성은 향후 몇 년간 성장성은 분명히 계속 고성장을 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이제 조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저가 매수에 들어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들고 가보는 게 좋겠죠.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추세가 꺾일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건주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하면 결국엔 이제 기계업종인데요. 기계업종이 부각받는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업종이 이제 미국발 인프라 건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뭐 여러분들 미국에서 뭐 배터리 공장도 많이 짓고 있고 자동차 공장도 많이 짓고 있고 반도체 공장도 많이 짓고 있고 IRA 최수혜가 이제 결국 기계업종 아닙니까? 굴삭기 만드는 업체들 이런 기계업체들인데 결국에는 숫자가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실적 보면은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막 예상치 거의 2배 가까이 나오고 막 이런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뭐 두산 밥켓, 뭐 두산 인프라코어 등등, 또 HD 현대건설기계 다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미국발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와중에 거기에 이제 재건까지 붙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붙으면서 이들도 이제 종목의 흐름이 거의 미용기기처럼 상당히 좋아요. 결국에는 실적이 상반기 때는 1, 2분기 때 실적이 좋은 섹터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요. 실적이 좋은 섹터는 계속 부각을 받는 거예요. 기관들이 이제 사기도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실적 좋았던 게 엔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용기기, 자동차 뭐 이런 쪽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더라. 조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선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조선도 그때 관심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여튼 실적이 좋은 섹터가 많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고요. 기관들은 매수하기 좋습니다. 매일마다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질러대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게 이제 가장 안정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따라붙기 좋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 물론 신고가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두산바켓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두산바켓 같은 경우엔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행진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시작돼서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기계 이제 부품을 만드는 진성 TEC도 말씀드렸었는데 진성 TEC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른 기계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싼 국면이죠. 많이 안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주들 중에서는요, 뭐 어차피 테마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데모나 또 SY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해당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양전기공업. 자,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가 하나 더 있었죠. 우크라이나 댐이 붕괴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댐 붕괴로 인해서 전 세계 식량난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오전부터 일단은 오전에 장출발할 때는 이 관련 이 비료주들 있죠? 비료 사료주들 이 종목들이 또 이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미래생명자원 이 종목이랑 그리고 이제 한일사료 이 종목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테마주 중에서 두 개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역시나 대장은 미래생명자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생명자원을 일단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 항상 이제 그 전에도 이 비료 사료주 사료주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임을 보니까 일단은 대장은 미래생명자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까지 볼 필요도 없고 미래생명자원을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댐 붕괴로 인한 식량난은 결국엔 그
계속 오늘 하루만 반짝했다가 끝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또 식량 가격이 올라가면 또 부각받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이제 조정이 나오면 사또가 이제 이슈가 나올 때 급등이 나오거든요. 급등 나올 때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하기에는 꽤 괜찮은 종목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래생명장. 이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관심 종목 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16%대 고점에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전기차 구동 모터인 이제 구동 모터 코어를 현대차에 납품하기로 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 685만 대, 그리고 1조 7천억 정도의 금액이 책정이 될 것이다. 2030년까지 연 700만 대 생산 능력 계획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랑 포스코 그룹이랑 손을 잡았는데 그 중심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다. 이게 부각받으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전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2차 전지 이제 막 화랑할 때 그 에코프로 종목들이 올라간 이후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급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유튜브에서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래서 해외 가스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게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관심주로 놓고 보고 그리고 주가가 그 당시에 이렇게 올랐을 때도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진짜로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관심주로 이제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도 드리고 보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도 괜찮아요.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조예요. 1조. 1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6조 8천억이니까 아직도 저평가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급등하기보다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면 또다시 이제 차익 매물 나오면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또 조정 나오면 또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탑스는 또 이제 예전부터 이제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인탑스가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이제 쭉 빠진 다음에 계속 횡보를 했었어요. 옆으로 기다가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신기한 건 인탑스가 오늘 이슈가 없었습니다. 이슈가 없었는데 대충 그림이 그려져요. 오늘 급등 나왔던 부분은 분명히 잼스 때문일 거다.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20일 날, 20일 날 그 삼성 잼스가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출시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출시되면 인탑스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미 어느 정도는 알려졌죠. 이 잼스를 위탁 생산을 하는 게 이제 인탑스 공장에서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잼스 출시되게 되면 이제 인탑스가 그때 이제 확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이른 시점에 터진 것 같아요. 지금 8일밖에 안 됐는데 미리 주가가 오른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기사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조정이 나오면 이것도 인탑스도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징 테마 그리고 특징 섹터 특징 종목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시장이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죠. 미국장에서 좀 조정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또 그 문제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금리 인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연준이 6월달에 금리 인상 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감이 좀 다시 또 커지면서 그동안 좀 올랐던 종목들한테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온 거예요. 미국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향이 이제 우리 시장에도 좀 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FOMC에서 6월 달에는 동결 한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쉼없이 계속 인상으로 달려왔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동결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인상을 시키더라도 일단은 이번 달은 동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전에 그 지역은행 리스크도 막 터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금융 리스크가 재발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게 되면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뭐 연준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부채 한도 협상 타결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정부에서도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올리면 미정부 부채가 또 커지는 효과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막
인플레가 갑자기 막 급등한 게 다시 재급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동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를 지켜볼 분명히 이제 그런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은 일단 실제로 금리가 동결되고 난 다음에 오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나 이제 미리 조정을 받고 금리 동결한 다음에 오르든 아니면 뭐 미리 조정을 안 받으면 동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결 효과 사라지면서 그때부터 차익 매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하든 그러니까 먼저 때려 맞냐 늦게 때려 맞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일단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좀 지켜보다가 추가적인 뉴스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6월 8일 목요일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문자 신청 010-3886-1564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문자 신청이라고 문자 메시지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바이.